예를 들어서 그 돈을 전부 강남 건물을 사는데 쓰면 나는 불안하죠. 그쵸? 그래서 못 하겠잖아요. 본인 원래 실력 기반으로 사업 키웠던 사람 아니에요? 왜 근데 실력으로 다시 승부 볼 생각을 안 하고. 강남빌딩 황 소장. 반갑습니다. 강남빌딩 황 소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보통 사람이 들으면 괴리감이 있으니까 보통 분들은 안 들으셔도 되고요. 이 내용에 이제 해당되는 분들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상담 오시거나 그리고 이제 저희 전화로 문의하시거나 하는 분들, 그리고 이제 저랑 우연찮게 만나는 분들 중에 어떤 회사를 하다가 엑시트를 해서 이제 500억 이상, 현금 500억 이상을 갖게 되는 분들을 종종 만나요. 저도 만나기도 하고 이제 상담 오기도 하고 뭐 통화를 하게 되기도 하고 저희 직원들이랑 이제. 근데 그 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지는 이제 강남의 건물에 관심이 있는 뭐 이런 분들인 거죠. 예비 강남 건물주라고 할 수도 있고 예비 뭐 어떤 건물주 어느 지역에든 뭐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 해당되는 분들, 과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간략히 좀 얘기해 드리고, 그리고 깊은 내용에 대해서는 뭐 좀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500억이 생기면 어떨 것 같아? 생기면 어디다 써야 될지 계속 고민을. 좋아. 근데 반대로 500억 있는 사람 보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부럽다. 뭐 부럽다도 있고, 뭔가 사람이 거리감이 좀 느껴지기도 하고, 뭔가 대우를 잘 해야 될 것 같고, 뭐 큰 사람 같기도 하고, 그리고 위험이 있어 보이고, 별말 아닌 거에서도 뭐 면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되기도 하고, 그리고 나랑은 좀 다른 뭐 이런 거라고 생각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분들 역시도 사람들이 그렇게 대하는 걸 알고 그런 자세로 이제 사람들을 대하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엑시트로 500억을 가진 사람은 그 전에 단 한 번도 500억을 가져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생애 처음으로 그만한 돈을 갖게 된 거예요. 그게 현실화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10년 전만 해도 그런 걸 생각해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 당사자들은. 근데 어느 순간 이제 회사가 크면서 어려움도 겪고 진짜 막 이런 세월을 거쳐서 회사가 안정권에 들어섰고 남들한테 인정받을 만한 상황이 돼서 어떤 뭐 금액이 오고 가고 하면서 그 금액에 내 열정, 지금까지 이 과정들을 파냐 안 파냐, 이 결과를 가지고 내 회사를 그 금액에 파는 게 맞냐 안 맞냐 고민도 많이 하셨을 거고, 어떤 그 큰 금액의 돈이라는 거에 대해서 위압감을 느끼기도 했고,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가치보다 적게 생각한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그 금액의 돈을 딱 받았을 때는 뭔가 허탈감이 있기도 하고, 이걸로 모든 게 다 평가받는 건가 싶기도 하고, 이걸로 뭔가 더 큰 걸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뭐 다양한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돈이 있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지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대하고 어떤 사람들이 다가오고 주변 사람들의 행동이 바뀌는 걸 보면서 나의 모습이 조금씩 바뀌기도 할 거예요. 그게 좋은 방향으로 바뀌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조금 거만하거나 아니면 자만하거나 이런 쪽으로 바뀌는 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위에 베풀기도 하면서 이 돈이라는 게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이 느껴지는 돈이거든요. 너무 많으니까 영원할 것 같은 느낌. 그렇죠? 그리고 그 금액을 받으면서 어떤 회사에서 일을 계속 하기도 하고, 아니면 본인이 나와서 별도의 회사를 차리기도 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의 평가가 달라지고 위상이 더 높아지기도 하고, 나 스스로도 그렇게 행동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자꾸 대하다 보니까 내 행동이 조금 변하기도 하고, 네, 조금 뭐 일단은 그냥 실수한 것 같은데 사람들이 실수로 받아들이지 않고 나를 또 대하기도 하고, 그쵸? 내가 이만한 돈이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대우를 해주기도 하고, 내지는 뭔가 이 돈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이 돈에서 조금이라도 득을 보려고 하는 분들이 모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일수록 더 막 뭔가 대우를 해주죠, 이 사람에게. 그쵸? 그런 게 이제 점점 익숙해지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뭐 이런 어떤 이제 어깨가 올라가는, 그리고 그렇게 된다고 해도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네,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 게 이제 갑작스레 많은 돈을 갖게 된 분들이 뭐 경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의 초기, 중기, 말기냐, 그거는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하지만 한 번에 큰 돈이 생기면 대부분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그리고 돈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냐면 내가 했던 업과 좀 다른 걸 해보려고 하기도 하고,
뭐 투자를 하려고 하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세상 뭔가 돈으로만 될 수 있는 투자 상품 같은 것들도 해보고 많은 뭐 기회 같은 것들이 다가오기도 하지만 그거가 다 기회가 아니라는 건 본능적으로 알아요. 하지만 이거 중에 뭐가 맞는지 분별하기 어렵죠. 사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모든 세상의 이치, 인간관계의 이치는 뭐 돈이 많을 때든 적을 때든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요. 예전에 보험회사 직원분한테 들었는데 보험회사 직원분들은 보험 계약을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사무실에 찾아와서 계약하는 분들이 가끔 있대요. 그쵸? 직접 자기가 직접 와서. 직접 와서. 그럼 이게 웬 떡이냐잖아. 그쵸. 그치? 그렇게 한 계약은 100% 문제가 된대. 왜요?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보험 가입하려고 했는데 주위에 보험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경우가 또 드물어. 맞아요. 그리고 전화해서 할 때도 겁나게 많아. 맞아. 그런 여건에도 불구하고 와서 했다는 건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지. 이건 진리란 말이에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찾아오는 기회란 괜찮은 기회이기가 매우 어렵죠. 이거는 상식이잖아요. 돈이 있으면 달라질 것이다? 달라질 수 없습니다. 본인이 돈이 있을 때 다가오는 기회는 그 돈을 노리고 오는 기회를 가장한 어떤 뭐가 되는 거지 정말 순수한 의도의 기회가 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찾지 않는데도 많은 오퍼들이 들어오니까 그 중에 하나는 괜찮을 거야 내지는 그것 중에 내가 선별하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업 그렇게 해오셨어요? 사업이랑은 또 다르게 생각하시나요? 다른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진리인데. 사업에서 그런 기회가 온 적이 있어서 잡아서 돈이 된 적이 있으세요? 단 한 번이라도? 기회라는 건 본인이 발벗고 나서서 찾아도 정말 괜찮은 기회를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게 기회입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가만히 있는데 내 돈을 보고 오는 많은 오퍼들 중에 괜찮은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아는데 그리고 이것들이 다 잘못됐다는 걸 아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죠. 왜일까요? 500억 이상이 되면요 돈이 줄어드는 걸 잘 못 느낍니다. 네, 돈이 줄어드는 걸 잘 못 느껴요. 그리고 실수를 좀 하더라도 사람이 마음이 커. 저 정도 해서 크게 줄어들진 않고 네, 그래도 내 노후 뭐 2세 노후까지 문제 없으니까. 근데요, 갑자기 큰 돈이 생겼는데 그 돈을 소비하는 것도 예전에 그 습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지. 그대로 유지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 그렇지만 그 정도가 되면 달라져. 그 정도가 되면 아무리 마음이 굳건해도 달라져. 예를 들어서 차를 사더라도 뭘 먹더라도 한 번에 내가 맥시멈으로 지출할 수 있는 게 확 커진단 말이야. 500억이 넘어가면 그래. 그리고 그 전에 내가 점점점 100억 하다가 200억 하다가 300억 하다가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라 한 10억 미만 뭐 아니면 집 하나 있었어. 그러다가 500억 생겼어. 그럼 달라져. 사람이. 그 후회진다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성공했고 나서 내 주변 지인 좀 도와주고 싶다거나 아니면 이 정도 돈은 쓸 수 있지? 그런 마음이 좀 들고. 그럴 수 있어. 그런 것도 조금씩 하게 되지. 근데 이제 500억 정도 된다면 20, 30대에 되는 경우는 드물거든. 매우 드물어. 40대가 넘어야 돼. 어느 정도 이제 세상 이치는 알고 있는 상황이지. 근데 그 정도 돈을 가져본 적 없고 주위에 그 정도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세상의 이치와 이 상황에서의 세상의 이치는 다르다. 새로운 더 큰 사람들 만나면 뭐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를 게 없다는 걸 알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건 뭐냐면 500억 정도가 줄어드는데 시간이 꽤 걸리거든. 5년, 10년은 걸려. 최소 5년, 10년 걸려. 그럼 그때 가서 아는 거지. 사업이라는 게 잘 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실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업을 엑시트 해본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100% 실력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적어도 그래도 돈이 많아야지 하는 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력 다음 돈이지 돈을 우선시하는 분들은 전 엑시트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난 됐는데 그건 정말 운 좋아서 된 거. 운 좋아도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기업들은 돈이 많은데 모든 사업에서 성공하지 않거든요.
그쵸? 지금 뭐 유통의 시장도 바뀌어서 뭐 이마트랑 뭐 쿠팡이랑 뭐 이거 실력 기반 실력이 있고 그다음 돈의 능력이죠. 그렇죠? 그럼 실력이 우선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돈을 그 정도를 갖고 있으면 500억 정도를 엑시트하면 돈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해요. 돈으로 돈 번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운 좋게 한두 번 아다리가 맞아가지고 그런 아주 작은 경험을 해보는 경우도 있어. 1, 20억 정도 버는 거 시기가 좋아서. 근데 사업에 있어서 실력이 우선이라는 거는 당연한 거죠. 그렇죠? 실력이 우선이고 그 다음 돈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했던 업에서 나와서 다른 업으로 하면서 돈을 넣으려고 한다. 자, 이거 정확히 얘기해 드릴게요. 본인이 힘들게 키워가지고 회사를 성공시켜서 팔았잖아요. 그렇죠? 이 업에 제가 한 500 넣는다고 할게요. 500억. 그러면 그 회사 100% 성공시킬 수 있어요? 더 넣으면 되나요? 아니, 그건 모르는. 그렇죠. 본인이 했던 업에서는 야, 돈 갖고는 안 돼. 돈이 전부가 아니야. 이렇게 분명히 말하실 거예요. 다른 업은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모든 업이 다 실력 기반입니다.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이거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 그 업에 대한 경험이지 다른 분야에 대한 경험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주식에 대해 얘기하지 않고 코인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죠. 내가 잘한다 만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왜? 안 해봤으니까요. 근데 어떤 한 분야에서 잘했어요? 근데 저 분야 왜 돈만 넣으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투자만 잘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500 정도 있으면 왜 쪼개서 여기저기 돈을 넣으세요? 뭐가 맞는지 모르니까 우린 못하겠죠. 그 정도 있으면 분산 투자를 해도 되지 않아요? 아니, 왜? 분산 투자라는 거는 위험을 분산한다고 생각하지만 이익 분산이 훨씬 더 큽니다. 분산 투자로 돈을 번 사람은 없어요. 누가 있어요? 네, 본인이 회사를 키워서 엑시트할 때 여러 회사 키워가지고 그 중에 하나 잘 된 거예요? 네, 노력이 분산되면요, 결과도 분산됩니다. 죽도밥도 안 돼요. 내가 한 곳에 100%의 노력을 해가지고 이게 1000이 됐으면 10군데 하면은 이거의 최종 결론의 합이 1000이 되나요? 결론의 합이 10밖에 안 되죠. 된 게 없으니까. 그렇죠. 분산 투자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로 다시 조금 돌아가서 얘기해 볼게요. 본인이 잘 아는 그 분야에는 왜 돈을 안 넣으세요? 자기가 잘하는 그 분야에 거기서 5천억, 5조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좀 어렵죠. 왜? 그 업에 대해서도 본인이 확신을 못 하니까요. 그쵸? 나와서 그 업에 돈 다시 넣는 엑시트한 사람 못 봤어요. 네. 근데 다른 업은 왜 돈만 넣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죠? 근본적인 원리는 달라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돈으로 사업을 성공하냐 못하냐, 돈으로 돈 벌기, 돈 넣고 돈 먹기, 이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산 투자 여기저기 조금씩 넣어가지고 뭐 득이 된다? 득이 되는 것 같지만 그냥 그렇고, 어디는 주저앉고, 다 맞추다 보니까 500에서 좀 줄어들었어요. 시간 지나서 물가는 높아졌는데 줄어든 효과를 얻게 되죠. 그렇지만 500억이라는 돈은 절대적으로 내 인생을 그래도 책임질 수 있는, 앞으로 몇십 년 책임질 수 있는, 2대까지 책임질 수 있는 돈이니까 줄어든 걸 모르죠. 성적표를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둔감합니다. 5년, 10년 지나야 그걸 체감하게 되죠. 체감했을 때는 이미 늦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이 그 생활을 유지하면서 쭉 살면서 비커에 있는 개구리처럼 점점 뜨거워지지만 체감하지 못하고 시간을 쭉 보냅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것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요, 본인의 노력을 한 회사에 올인했듯이 본인이 갖고 있는 돈은 돈이 늘어나는 곳에, 불어나는 곳에 올인하는 게 무조건 맞습니다. 네, 어느 분야가 됐든 본인 사업이 내지는 본인이 잘 아는 분야에 정말 확신한다면 거기 올인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어느 분야가 됐던 간에. 투자를 한다고 치면요, 투자 한 곳에 올인하는 게 맞아요. 확실한 곳에요. 네, 제가 오늘 신문 기사를 좀 이렇게 추려서 보다 보니까 강남에 지금 3천억대 건물 거래가 2번 있었어요. 작년 말에, 2023년 말에. 지금 경기가 안 좋고 금리 높고 어쩌고 저쩌고 앞으로도, 근데 그 회사는 왜 그런 것들을 샀을까요? 왜? 나는 안 그러니까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강남에 건물을 사는 시기거든요. 금리 높은 거 다 알아요. 이거 말해야 알아요? 그쵸? 다 알죠. 경기 안 좋은 거 다 알아요. 근데 나는 괜찮아 하는 분들이 저를 만나러 오고, 그리고 지금 그런 분들이 건물을 사는 시기예요. 그러면 너 말은 그 돈으로 올인해서 강남 건물 사라는 거냐? 당연하죠. 당연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 돈을 전부 강남 건물을 사는데 쓰면 나는 불안하죠. 그쵸? 그래서 못 하겠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본인이 엄청 큰 사람 같지만 그 500억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겁나는 거잖아요. 조금씩 넣어서 내가 얼마라도 현금을 계속 보유해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본인 원래 실력 기반으로 사업 키웠던 사람 아니에요? 왜 근데 실력으로 다시 승부 볼 생각을 안 하고 돈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뭔가 사업의 승부를 봐준다? 과거에 본인이 스타트업을 했을 때 내지는 중간쯤 갔을 때 그런 사람들 보고 뭐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현재 상황 어때요? 생각해 보세요. 찾아보세요. 그쵸? 발전이 없거나 줄어들었거나 내지는 망했거나.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돈을 가지고만 뭔가를 하려고 했던 대기업에서도 많은 자금을 투자하고 잘 모르는 분야에 많은 자금을 투자한 경우에 그 사업 분야가 제대로 된 경우가 없습니다.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왜 본인이 그 전철을 밟으려고 하시죠? 본인은 다시 실력 기반으로 적은 자금이나 거의 없는 자금으로 스타트업을 하는 게 맞죠. 제가 주위에 아는 사람들 중에는 이제 게임 업계 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게임 하나 잘 되면 그 돈을 가지고 게임 투자하다가 다시 영원되는 경우들도 많죠. 네, 마이너스 되거나. 그렇죠? 돈은 돈이 벌리는 곳으로 옮겨놓고 자산이 증식되는 곳으로 옮겨놓고 열정을 갖고 시작하는 게 맞죠. 그렇죠. 당연하죠. 나는 열정은 빼고 나의 노력은 빼고 돈으로 그걸 채워넣겠다. 이 마인드가 과연 사업 성공할 수 있는 마인드인가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시간을 허송세월 보내고 나 돈 많으니까 뭐 여행 좀 다니고 쇼핑도 하고 그리고 내가 하루 종일 편안한 시간을 보내는 걸로 인생을 허비할 수는 있겠죠. 그러더라도 본인 인생에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인생의 종착점이십니까? 그 정도밖에 목표가 안 됐었어요? 네, 그 정도를 한번 했으면 그 위에 올라가는 게 본인의 목표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왔으니까 지금부터는 쉴 거야, 몇 년을 쉴 거야, 이렇게 편안하게 살 거야. 뭐 예전에 신문 기사 보니까 뭐 몇백억 자산가, 몇천억 자산가가 뭐 늦게 일어나가지고 뭐 골프 치고 뭐 사우나 갔다가 5시에 와서 밥 먹고 뭐 TV 보고 그런 매갈이 없는 삶을 살고 싶으세요? 물론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시간 보내는 거 즐거워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사는 게 워너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에게 그런 삶이 과연 재밌고 즐겁고 심장 뛰는 그런 삶이세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이 영상 안 보셔도 돼요. 그렇잖아요. 그게 뭔 잉여인간 같은 삶이에요? 발전 없는 삶. 그리고 내가 노력하지 않지만 그냥 돈으로 조금씩 굴러가게 해놓는 그런 나태한? 왜? 그거 앞으로 20년, 30년 하면 뭐가 좋을까요, 과연? 본인이 과거에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이제 그 보상, 몇 년까지 보상받는데요? 앞으로. 그게 정말 행복해요? 근데 상담 오신 분들이 소장님을 만나고 나면 다시 목표를 세워야겠어요라고 많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거 같아요. 목표를 아무도 정해주는 게 없고 내가 어느 정도 자산을 잃었어.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했다. 그냥 그랬으니 이제는 조금 나도 편안하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 상황을 70세에 맞았다면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40대, 50대 그 정도를 했으면 곱하기 10 정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거기서 멈춰요? 세계적인 부자도 많은데. 뭐 500억, 1000억 그거 뭐 성에 차십니까? 차면 뭐 그냥 그대로 쭉 가면 돼요. 점점 줄어들겠지만. 그쵸? 왜 그걸 가지고 멈춰요? 그 정도를 한번 해봤으면 더 이상 성장할 생각을 해야죠. 그리고 모든 분야에는 전문가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가끔 전화 오는 분들, 이런 분들 중에 본인이 돈이 이렇게 있는데 왜 상담비를 받냐? 만나서면 서로 득되는 거 아니냐? 맞아요. 네, 뭐 그런 얘기를 제가 오늘 전해 들었거든요.
그거는 좀 아니지 않나요? 저를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요 생각보다 아주 많아요. 네, 근데 제가 그 전화하시는 그런 분들을 제 시간을 할애해서 만나야 될 이유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냥 돈이 많으니까? 돈이 많다고 해서 만날 것 같으면 제가 1년 365일 만나도 끝없이 만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분이 어떤 업계에서 정말 성공했고 확실한 노하우를 갖고 있고 경험도 있고 지금도 그런 걸 할 수 있다. 그럼 제가 뭐 한 100억 넣을 테니까 불릴 수 있냐? 알려줘라. 그냥 만나줘가 만나겠어요? 자기의 그런 그렇죠. 노하우를 본인이 확실하다면 그냥 만나지 않을 거예요. 지인이라면 만나겠죠. 아주 친한 지인이라면. 그렇지만 야, 돈 있다고, 야, 내가 실력이 있는데 네가 돈 있다고 해서 내가 그냥 왜 만나? 네 돈을 불려줄 수 있는 건 난데 내가 그냥 왜 만나? 자,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가 돈이 있다면 무조건 그 사람 시간을 얻어서 만나려고 하죠. 왜? 확실한 실력이 없을 땐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만나서 그 사람한테 투자를 받으려고 하거나 그 사람과 어떤 거래를 해서 거기서 수수료를 받기를 원하니까요. 전 그런 걸 원치 않습니다. 왜? 전 확실한 실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강남에서 수십 번을 해봤고 현재도 하고 있고 임대관리 지금까지 누적 세입자가 수천 명이 넘어요. 확실한 실력을 갖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있던 많든 적든 상관없이요. 저한테 상담 오는 분들한테는 저는 똑같은 대우를 해드립니다. 그게 제가 할 일이고 그분들한테 득되는 상황을 얘기해 주는 거,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 그리고 솔루션을 제시해 주는 게 제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돈이 1조가 있든 10조가 있든 제가 그냥 누군가를 만나서 부동산에 대해서, 특히 강남 건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일은 전 죽을 때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지인들한테도 저는 사실 좀 그렇거든요. 이런 정도의 경험이나 노하우가 있는 상태에서 제가 확신하고 그 방법으로 지금까지 쭉 해왔는데 이걸 어떻게 그냥, 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저는 저를 그냥 만나서 얘기를 듣고자 한다면 제 실력이나 노하우를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누군가를 만나려고 해도 그 정도 실력이 있는 게 확실하기만 하다면요, 저도 돈 내고 만날 거예요. 과거에도 그런 적도 많고요. 네, 근데 그걸 그렇게 생각하시면 본인이 너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저는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서 만나고 싶지가. 그 정도 500억 이상이 있으면은 솔직히 말하면은 일반 부동산이나 중개법인은 정말 왕대접 해주잖아요. 그쪽으로 가십시오. 회장님으로 모시니까. 네, 그쪽으로 가십시오. 회장님에는 비용이 필요하죠. 네. 어디 가서 뭐 동창회장 돈 내야죠. 네. 그런 대우를 바라신다면, 그런 대우가 좋다면 그만한 가치를 지불하면 됩니다. 전 죄송하지만 그게 안 돼요. 제가 확실한 노하우를 갖고 있고 확실한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걸 구하고자 오시는 분들인 거고, 그걸 구하고자 하시면 그거를 제가 해드리는 게 제 역할인 거지 대우를 해드리는 게 제 역할은 아닙니다. 이런 세상에 있지, 그쵸?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야, 너 내가 그래도 돈인데 뭐예요? 되게 고자세네 막 이럴 수도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이건 고자세가 아니라 돈 때문에 누군가를 대우한다는 건 저는 제 가치에는 없는 일이거든요. 그 돈을 빼먹을 사람들에게 있는 기준이겠죠. 저는 그런 생각이 없거든요. 네. 그 누가 와도 본인에게 득되는 얘기를 해주는 게 제가 하는 일이지, 갖고 있는 돈을 어떻게든 빼먹어 볼까? 그 돈 빼먹어 볼 생각이 없는 사람이면 그 사람에게 돈이 얼마가 많든 그 사람을 대우해주는 일이란 없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 사람 만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돈 있다고 대우해준다는 건 그 돈을 빼먹겠다는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해주는 거죠. 전 그런 의지가 없어요. 본인에게 득되는 얘기를 해주는 게 제가 하는 일이고 제 의지는 그거예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그런 대우를 원하신다면 그런 대우를 해주는 것은 많으니까 어디 가서든 뭐 인터넷 검색해서 많은 부동산 어디에 전화하든 그 대우는 받으실 겁니다. 하지만 본인을 정말 생각하는 얘기를 듣기는 어렵겠죠. 근데 진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10년 넘게 일하면서 상담하신 분이 2,000명이 넘었잖아요. 근데 자산이 있든 없든 뭐 많든 적든 항상 이제 똑같은 상담 비용을 받고,
그 사람을 이제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니까 오히려 상담비를 지불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게 그분들한테는 더 득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럼 뭐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뭐 돈이 있으면 상담비를 더 내는 거는 어떤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참 굳이 더 내신다면 저는 이제 식당에 가면 좀 팁을 주는 편이거든요. 이제 밥 먹기 전에 주문하면서 이렇게 되면 좋은 대우를 받습니다. 네, 그리고 좀 더 신경 쓰고 양쪽에서 배를 누르든 양쪽에서 부르면 저한테 먼저 와주고 제 테이블에 반찬이 비는 거 알아서 미리 갖다 주시고 뭐 서비스라도 할 게 있으면 좀 서비스를 해주시고 이러죠. 왜요? 제가 대단한 사람이라서요? 아니에요. 팁을 줬으니까. 갈 때마다 주니까. 그쵸? 갈 때마다 팁을 주면요 6개월 뒤에 찾아가도 알아봅니다. 1년 만에 가도 알아봅니다. 많은 팁을 주면 2년 만에 가도 알아봅니다. 네. 자, 여기서 제가 중요하고 대단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 돈 때문에예요. 그렇죠? 누군가에게 대우를 받으려면 돈을 내면 됩니다. 내지는 내가 돈이 있으면서 줄 것처럼 해도 돼요. 네, 줄 것처럼. 네, 요거는 한두 번 하면 안 먹히죠? 네, 줄 것처럼 하는 거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사람 주머니에서 돈이 나올 것을 알기 때문에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거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본인이 성장하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제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대우를 사실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저는 사실 말을 잘하는 편이거든요. 네, 매우. 제가 지금 하는 말에서 뭐 이치를 어기는 말이 없잖아요. 말을 잘하는 편인데 말을 잘해가지고 상대방의 돈을 얻어내야 한다면 저는 둘째가라면 서럽게 잘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는데 그럴 생각이 없다니까요. 뭐하러요? 내 실력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왜 불편한 상황을 만들어 가면서 해야 될까요? 확실하게 해왔고 앞으로도 확실할 거고 그런 실력을 갖추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소장님이랑 7년 넘게 일하면서 잘못됐다고 해서 찾아오신 분들을 한 번도 못 봐가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 총무팀에서 이제 재무 담당하시는 분도 저희 이렇게 되게 착한 기업이라고 할 정도로 남는 게 없냐? 남는 게 없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공사 비용을 이제 아낌없이 소장님이 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임차가 잘 맞춰져야지 우리한테 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공사 비용에 이제 아낌없이 쓰고 또 중간에라도 돈이 더 들더라도 뭐 자재비나 막 설계 변경하면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거 보면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들으셨죠? 앞 뒤가 똑같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제가 그렇게 하는 거를 저희 직원들은 다 알아요. 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정말 본인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상담비를 정확히 내고 오시면 됩니다. 네, 저는 그냥 무료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사적으로는 그럴 수 있죠. 제 지인들을 당연히 그렇게 만나니까 당연한 거죠, 그거는. 근데 강남 빌딩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냥 만난다? 지인 중에도 그런 얘기를 하면 돈을 내고 합니다. 네. 맞아, 있었어요. 공과사의 구분이 저처럼 명확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본인이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 회사를 만들었는지 그래서 엑시트를 했는데 그럼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고민이 된다. 오늘 제 얘기를 듣고 잘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정말 원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앞으로 쭉 산다? 좋을까 안 좋을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즐거웠을까? 희노애락이라고 하죠. 락만 있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락만 있을까? 락만 있으면 그 락이 일상이기 때문에 더 이상 즐거움이 아니죠. 그렇죠? 이때가 훨씬 더 가슴 뛰고 즐거웠잖아요. 키워가던 그 시절이. 네, 그거 다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게임에서 만렙 찍으면 그 게임 계속 하면 즐거워요? 뭐 레벨업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500억이 끝이 아닌데. 네. 부자라고 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게 끝이에요? 훨씬 많은데. 국내에서만 보지 마시고요. 세계로 눈을 넓히세요. 사업할 때 안 그랬어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너무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 과정을 너무나 잘 아니까. 그러면 엑시트한 그 500억을 다시 또 내가 뭔가를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부동산 쪽으로 자산을 더 키워가는 것도 그거는 이원화해야 된다고 생각해. 돈은 불어나는 뭐 강남 건물을 샀어. 일은 일대로 다시 해야지. 여기서 나오는 월세로 생활의 문제는 없잖아. 그치? 그리고 이걸 다시 해야지. 어느 분야가 됐건 내가 했던 분야든 안 했던 분야든 어느 분야가 됐던 이건 이거대로 놔두고 나는 다시 실력으로 승부 보는 게 맞지. 일을 안 하면 뭐 할 건데 평생? 수업 시간이 있어야 쉬는 시간이 즐거운 거지. 쉬는 시간이 계속 있어봐. 그럼 학교 갈 이유가 없네. 그럼 뭐 그 삶은 도대체 뭐냐 이거지. 목표 한번 달성해서 끝이야? 왜요? 왜? 그리고 다시 하기 힘들다? 다시 해서 증명해야 진짜 찐 실력이죠. 레전드 되고 싶지 않아요? 엑시트 한 번 했으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2번, 3번 하면 안 돼요? 3번, 4번 하면 안 됩니까? 네. 왜 500, 1000 정도에서 만족합니까? 우리나라 지금 뭐 한 20대 부자 안에 들어가려면 한 뭐 2조? 2조? 2조 내외에 있으면 되는데 거기 안 들어가고 싶으세요? 난 들어가고 싶은데. 다시 시작하는 건 뭔가 좀 자기와의 싸움이 될 것 같아. 근데? 근데 왜? 그 왜 안 해? 그렇다고 해서? 그냥 놀고 먹고 종일 운동만 하고 운동하고 골프 치고 뭐 친구들 만나서 술 먹고 놀고 뭐 이게 뭐가 재밌어? 뭐 하고 나서 할 때 재밌어. 내가 이번에 뭐 이렇게 했어. 재밌어. 이것만 계속해. 뭔 재미야? 인생의 이 삶의 이 기분에 이게 없어. 그냥 이러고 있다고. 강남빌딩 황 소장. 500억 있어 10억 벌어서 큰 즐거움이 아니거든. 최소한 100은 벌어야 뭔 의미가 즐거움이 기쁨이 있는 거잖아요. 더 기쁨은 한 500 다시 한번. 네,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그 길을 가고 있는 분이 있다면. 네, 돈이 좀 있다고 내가 좀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하는 그런 느낌을 갖는 게 물론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길어지거나 깊어지면 이제 갑질이 되는 거죠. 어느 순간 엉뚱한 짓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에게 뭔가 위해를 가하거나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죠. 돈으로 뭐든지 해결될 수 있다. 내지는 그 전에 비슷한 일들이 좀 있었겠죠. 이런 일까지 벌어지려면 제가 그런 얘기도 주변에서 지금 좀 듣는 데가 있는데 그렇게 하다가 크게 문제가 돼서 아주 망신을 사고 엉뚱한 결과를 얻게 되기도 해요. 그렇죠. 돈으로 뭐요? 돈은 편리함을 주는 거지 그 사람을 더 높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진 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여러 분야에서의 편리함을 주는 거죠. 네, 좋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그 정도 돈 있는 분들에게 너가 말할 정도가 돼?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거는 이제 이 내용을 들어보신 그 상황에 있는 분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